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무치입니다. 네, 미빅입니다. 10월 15일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와, 정말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스피드가 엄청 빠르고요. 강한 규제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2020년 정도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치의 가장 큰 규제들이 탁탁탁 두 개가 이번 년에 다 나오니까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를 그냥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바로 말씀드릴 건데 어차피 또 따라올 거예요. 그래도 전국이 갑자기 안 묶이는 게 어디입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이럴 때는 다 이유가 있고요. 엄청나게 오르지 않게 막겠다는 의지가 되게 충분하다는 거 보여집니다. 정책 발표 때문에 좀 짜증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은 마음 다 가라앉히시고요. 대책 발표난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집을 사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갈아타기 고민하시는 분들, 자녀분께서 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등등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시고 한 번 더 판단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이번에 뭘 꺼냈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규제 지역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규제 지역이 조정지역, 투기과열 지역, 투기지역, 제가 보기에는 다 피곤하고 투기과열 지구로 그냥 다 진행이 되었다. 일단 이게 문제고요. 여기에서 확정된 데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항상 여러분 조정지역, 투기지역이 나오면 그거 사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대출 한도가 그래서 되게 줄었습니다. 집값에 따라서 수도권 규제 지역은 이사력으로 차등적으로 빌려줬습니다. 15억 이하 집은 대출이 최대 6억까지 나오고요. 15억 이상, 이제 25억 미만은 4억, 그 다음에 25억 초과는 2억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25억 이상은 2억 나와요. 그럼 25억 있으신 분들은 에이씨 내가 그냥 돈 벌어 사고 말지 그러고 안 살 분위기인데, 그죠? 뭐 막말로 안 나오는 거랑 가깝죠. 비싼 집일수록 대출을 적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15억 이하는 그래도 6억까지는 유지해줬다라는 게,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지금 타겟이 10억에서 40억이라는 거예요. 니네 꼼짝 마!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건데 여기에 스피드를 느리게 하는 대신 내비두겠다 이런 느낌이고, 결국은 지방 살리기로 진입을 한 거고, 이번 정책을 보고 지방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밥은 먹고 살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죠.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돈 버는 부동산 강의했는데 저희는 이미 부산 창원 매수를 이미 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이런 정책이 나올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들어갔고, 2년이 딱 돼서 비과세 받을 때쯤 됐을 때는 지방이 오르는 구간이 될 겁니다. 괜히 지방 간 게 아니에요. 진짜 비슷한 패턴을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구조상 627 대책 나왔었죠. 그 다음에 대책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찍은 아파트들이 15억에서 25억, 아니면 뭐 25억 이상 이런 아파트들이 많아서 거기가 좀 메인 타겟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원래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려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붙게 되는데요. 이게 완전하게 확대가 된 거죠. 가뜩이나 들어오기 어려웠는데 그냥 정말 들어오지 마라가 됐어요. 실거주 할 사람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즉 갭으로 집 사는 걸 일단 막은 거죠. 627은 대출 금지고 10, 15부터는 그냥 실거주인 거죠. 그러니까 대출 금지, 갭 투자 금지. 근데 정말 정책이 탁탁탁 순서가 나오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또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 이렇게 빨간 지도를 보면은 빨갛지 않은 곳들이 또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날을 위해서 이미 23, 24년에 저희가 매수하기 시작을 했던 그 지역들만 쏙 빠져 있는데 뒤에서 다 오픈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어차피 그런 거 오픈하는 거 1도 아니에요. 원래는 서울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4개 구만 투기 지역으로 규제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서울 25개 구 전부가 투기과열 지구, 경기도 내 12개 지역도 투기과열 지구가 되었어요.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 중원구, 하남, 수원, 영통, 장안, 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구, 수지구, 의왕이에요. 제 느낌은 뭐냐면 지하철로 한 방에 서울에 집중할 수 있는 지역까지 그냥 애초에 그 다음 지역까지 다 정해놓은 느낌입니다. 서울 노도항도 이제 좀 오르려나 했는데 정부가 규제적으로 묶었네요. 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그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보면은 다 또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고 또 신고가를 또 갱신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 그런 곳들이기도 하더라고요. 강남, 서초, 송파 하지마, 마포, 왕십리, 장위 하지마, 나 상계동도 갔어 이 새끼, 위례 이 새끼들, 성남 너 이놈, 다 연관돼 있는데 이것들 한꺼번에 다 하지마. 애초에 아예 풍선역과의 뒷면까지 다 자르는 이렇게 넘어간 이런 느낌입니다. 노도광이 원래 막히면 여러분 부동산장이 벌써 중반에 왔어요. 지금 이게 어느 느낌이냐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규제가 한 방에 나온 겁니다.
19, 20, 21년에 이제 외부 지역들이 다 넘어가기 시작했죠. 딱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대책을 보면서 한참 그때 2020년, 2021년도에 그 빨간 지도가 또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미빅의 그 지방을 내려갔던 전성시대에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때 그 마산의 왕자가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후치 형이 또 말해준 것도 있었고, 이번에 또 저희 또 강의하면서 노도강이 이제 오르면은 서울이 전체적으로 이제 또 규제지역으로 묶일 건데 그 후에 또 다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많이 해주시긴 하셨었거든요. 원래 그게 24년 말에도 약간 상계동과 중계동 이런 데가 좀 오른쪽 하다가 빠졌고 9월, 10월, 11월, 12월 이럴 때 항상 노도광들이 올랐거든요. 같은 패턴이다 원래. 연초에는 강남이나 메인 동네가 좀 오르고 연말에는 이제 노도광, 금관구가 오르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여기를 애초에 막아버렸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번에. 야, 이번에 의정부 묶었었나? 아, 의정부는 이번에 안 묶였습니다. 그지? 여러분 의정부가 묶이면 경기도가 끝나요. 동탄, 송도, 의정부 세 가지가 묶이면 서울 완전히 끝난 거고 그때쯤에 지방의 대도시들이 완전 상위권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 될 걸로 보여져요. 그 구간 맞게 우리가 미리 빨리 움직여야죠. 여튼 한번 묶였던 지역들을 다시 이번에도 동일한 순서대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오늘이 투기가율이 되기 전에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매수 문의가 저한테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이 이거 뭐 부가연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은평에 내년에 입주하는 입주권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나요, 지금 금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막 엄청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날 사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엄청 맞아요. 엄청 맞아요. 그냥 오늘 그냥 다 딸딸 털어서 무조건 하는 게 맞고 매도하시는 분도 그걸 되게 이해해주는 이 분위기? 어떻게든 오늘 밤 12시까지 계약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수익으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대책 나온 날 집 사시는 분, 그 다음날 사신 분들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오늘 뭐라도 누구한테 돈이라도 이체한 금액이 뭐라도 있으면 단돈 100만 원이라도 그래야 뭘 만들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이런 날 밤새고 물건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발표된 10, 15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세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일괄적으로 6억이었었거든요. 이제 이게 주택 가격에 따라서 이 세 단계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15억 이하 주택은 똑같이 6억 대출이 가능하고요. 15억 초과에서 25억 이하 주택은 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25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2억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냥 사고 말지 약간 이러겠다 다들 진짜. 심지어 30억 이상 아파트 전수조사한다고 하잖아요. 그 대출 한도에 대한 느낌보다는요, 능력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싸워보자를 국세청이 나온다는 게 이번에 약간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도 확실한데 부동산 쪽을 딸딸 털겠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지난번 627 대책 이후로 생긴 이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는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대출 기간도 수도권이랑 규제지역 안에서는 최대 30년 상품까지만 아직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생애 초 구매자도 예외는 아니고요. 원래 지방 같은 경우는 생애 초 구매자는 LTV를 80%까지 적용이 되지만 수도권 규제지역은 70%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역시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냥 들어가서 2년 동안 살아야 된다예요. 2년으로 기대해라 약간 이건데. 근데 이제는요 2년 보유도 해야 되는데 2년 내가 실거주 해야 되잖아요. 2년 보유는 무슨 법 때문이고 2년 실거주는 무슨 법 때문입니까? 1세대 1주택한테 이제 비과세라는 이제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되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은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1주택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러한 세금 없이 뭐 5억에 샀다가 이제 7억이 되면은 2억 모두 다 이렇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비과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내가 매수를 하고 2년만 보유를 해도 비과세 조건이 되지만 규제지역이 되면은 2년 보유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2년간 실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실거주 해야 되는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때문이라도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지만 내가 2년 뒤에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돼요. 그러니까 2년 보유도 해야 되는데 2년간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지. 어려워. 쉽게 얘기해줘. 이 구역들 사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5일 안에만 뭐 어떻게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번에 그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서울 전역 다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도 이렇게 다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는 공고하고 5일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가 시행이 돼요. 25일 전까지만 매수하시면은 내가 그 집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전세 낀 채로 이렇게 매수가 가능한 마지막 5일장인가요? 뭐 이런 거죠. 야 네가 돈 있었는데 어리버리 하고 있다가 못 샀잖아. 5일은 봐줄게. 근데 5일 이후에는 너 그냥 돈 없는 거 맞잖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 안 봐주려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이 이제 내일 나갈 거니까 이제 4일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물어봤는지 아시죠?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작년까지 쉬웠는데 지금부터 좀 빡세졌잖아요. 근데 6개월 안에 잔금 치고 6개월 안에든 당장이든 들어가서 일단 2년 무조건 살고 그 다음 생각하라는 거잖아. 20억 이상은 2억, 10억, 20억 안에는 4억. 그럼 뭐 안 나온다는 거잖아. 됐어. 그럼 10억 이하에 6억 나온다는 거.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끝입니다. 문제는 깜찍한 수강생이 또 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뭐 양도세, 취득세 8% 얻어맞는 거 그냥 몇 개 더 살까요? 노노노. 조정지역을 투자할 때는 양도세가 더 무겁습니다. 원래는 이제 조정지역 주택을 팔 때, 근데 2주택자인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는 기본 세율에서 플러스 20% 중과가 붙습니다. 만약에 내가 3주택 이상이면은 기본 세율에서 플러스 30%가 중과로 붙는데, 근데 이게 지금은 윤 정부 때 이제 26년 5월 달까지는 일단은 이 양도세 중과를 하는 게 유예가 된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해줘. 한글로 얘기해줘. 유예 같은 단어 쓰지 말고. 내가 1억을 먹었는데 1억 먹고 2천만 원 세금 내다가 4천만 원 세금 내야 되고 3주택 이상이면 5천만 원 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 이렇게 쉽게 얘기하라고. 우리 사모님들 딱 알아듣잖아요. 여기 봐봐요. 근데 요번에 여러분 정책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고가주택 종부세 중과나 현실화에 대한 방안을 한다고는 했는데요. 뚜렷하게 안 나왔어요. 이제 그거 나오면 여러분 완전하게 장이 상승장에 진입했을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결국은 이번 정부도 세금입니다. 그리고 규제적이 되면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샀는데 규제적 되잖아요? 그러면 팔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팔아요. 규제적이 되면요. 그리고 또 규제지역이 되면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분양권이 있는데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인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분양권은 수도권 기준으로는 3년간 전매가 금지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고요. 서울 전역의 신규 분양은 전매 금지 아니야. 3년간. 그렇죠. 3년간 그래. 못 판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미 지금 비조정인 상태에서 분양을 받은 원 분양자는 분양권을 매도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매수하시는 분은 그거를 못 팔아요. 그럼 지금 조정지역 나오기 전에 있는 수도권 분양권 금값 되겠다. 그렇죠. 분양권을 매수할 때 이렇게 이제 원래 비조정이었다 조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비조정일 때는 LTV가 70%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60%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정지역이 되면은 LTV가 40%여서 중도금 대출 승계를 60% 다 받지를 못하고 40%만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분양권이 이제 1년만 지나도 팔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팔 수가 없다. 아예 매도를 못하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제 분양권은 더 기해지겠네요. 확실히. 분양권이 훨씬 더 길어지겠네. 시대 차익 노리는 단타가 그냥 아예 불가능해지는 건데, 경기도권 비규제 지역 분양권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들, 서울 전역이랑 경기 12개 지역이 싹 다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으로 한 번에 묶였고 10월 20일부터 시작입니다. 말 그대로 쉽게 집을 못 사고 지자체 관련 부서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허가 받고 집 사면 무조건 2년 동안 그 집에 살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뭐 토지거래 허가가 이렇게 되면은 전세나 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되면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세입자가 있는 매물이 거래가 불가능하죠. 세입자가 나갈 때만 거래가 돼요. 세입자 만기인 날 맞춰서 매도를 하던가. 근데 이것도 세입자가 나 안 나갈 거예요. 그럼 땡 아니야. 아, 나 진짜 또 갑자기 또 열받네 또. 내 입장에서는 일단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면서 매도를 하는 방법 빼고는 답이 없다는 거고, 아니면 세입자한테 돈 주고 내보내야 되네. 이거 여러분 20년, 21년에 했던 거예요. 세입자한테 돈 주고 이사비 줄 테니까 나가라. 문제는 나가는 세입자도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 가격에 이 동네에 이 이상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급지를 떨어뜨려야 돼. 전세나 월세 들어오면 2+2에서 4년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또 3+3+3을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무슨 음료수야? 1+1이면 하나 더 준다 그러게? 진짜? 이럴 때 여러분 전세가 폭등합니다. 전세 부분에 대한 대출 이번에 얘기 나왔어요? 나오긴 했습니다. 내가 1주택자인데 수도권에서 내가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DSR을 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DSR 40%는 꽉 차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이 상태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은 전세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죠. 내 대출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이제 대출이 없으면은 뭐 그런 분은 전세 대출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이 전세가가 오르는 거를 만들어두고 있고요. 매수는 못하고 있고 갭 투자는 못하는 이런 환장하는 상황에 대출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빵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빡치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DSR에서 딱 걸리면서 대출이 그냥 10억 이하를 매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 와요. DSR이 뭐냐면은 그냥 돈 버는 것만큼 너가 대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금리에다가 이제 가상금리를 더하게 되거든요. 이게 원래는 1.5%까지였었는데 이게 이제 3%를 더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 2022년이야? 고금리 5%대야 진짜? 여러분 이거 고금리 5%대 6%대 하는 계산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대출을 더 받고 싶어도 대출은 더 적게 주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DSR이 규제 지역과 수도권에만 적용이 돼요. 지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자 뺏기 싸움이에요. 의자 뺏기 싸움. 그래서 빨리빨리 앉는 순서대로 끝나는 건데 이제는 의자를 바꿔치기를 못해요. 일단 앉고 보세요. 어차피 제가 얘기했죠. 실제로 수도권에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생애 최초 대출을 부산에다가 활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결국 도시로 밀려나가는 상황이 옵니다. 지방분들은 빨간색이 아닌 동네로 빨리 들어와야 되고요. 빨간색 있으신 분들은 굳히기를 확정해야 되고 더 이상 다른 것들보다는 다른 투자 공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거, 내 집, 코인, 미국 주식 이 4가지를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는 건물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최고의 포트폴리오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 준비 중이신 분들 이제 15억 초과 아파트는 아무래도 대출이 나오는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아직 이 6억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거나 지금 이 부동산 정책들이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규제가 안 걸리는 그러한 지역으로 바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이 대출력을 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 채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서 예전장에서 지금까지 다주택자로 넘어오신 분들 있죠. 지금 두 채, 세 채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까지예요. 그 뒤로는 중과세 못해요. 그리고 종부세. 여러분 이제 정책이 굉장히 빨리 온 거를 버티는 시간도 벌써 다 끝났어요. 지금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이게 정부가 원하는 다주택자 물건도 다 털어내라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내년 5월까지 빨리 털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시작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이럴 때 저도 고민이 되는 게 과연 이런 얘기에 10억에서 15억짜리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께서 6억 대출 받고 뭐를 할까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는 그들이 움직일 거고 지금부터는 눈치 빠른 사람이 먼저 사는 장이 시작됐습니다. 왜냐면 627, 907, 15 세 번 나왔어요. 기조가 동일하고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럼 다음에 6억, 4억, 2억 대출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투기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확장되겠죠? 다음 정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급해졌어요. 그리고 앞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까 말한 이 5가지를 이제 모으는 과정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돈이 아파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으로 혹은 이제 다른 투자로 넘어가고 혹은 사업으로 넘어가길 바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동산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집주인들이 이제 싸게 팔 이유가 없어졌어요. 지금 집주인들이 내 집을 사러 전국에서 다시 올라올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집주인들이 정신 차리면 빨리 사야 됩니다.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은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금리는 내려갈 것 같고 공급 부족은 계속되고 비규제 지역 계속 다 올라올 거고 그리고 다 실거주하니까 물량은 점점점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모두가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매수를 할 때마다 실거주를 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투기 지역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팔 타이밍을 되게 어려워하실 구간입니다. 일단은 갖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우리는 오늘 지금 지방에 이미 있어요.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럴 때 20년에 한 게 있어요. 이 정도 가격에 팔아도 나쁘지 않겠지라고 느끼는 그 타이밍이 지금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아직 규제가 아직 덜 나온 지역 거기가 포인트가 되죠. 힌트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래야 또 구독을 열심히 해주실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냥 입주해. 그리고 대출이 6억, 4억, 2억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때문에 아무리 대출을 내가 더 받을 수 있고 더 내더라도 실제로는 대출은 덜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아마 한 달쯤 되면 은행 쪽에서도 확정이 될 거예요. 잔금은 내년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년 안에 어차피 은행들 돈 없어요. 내년 초로 해서 잔금하셔서 잔금 빨리빨리 치고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걸로 매수를 빨리 서두르십시오. 여러분 보면 저희가 맨날 서두르라 그래요. 하지만 이게 급지가 점점 밀리면서 서두르게 될 뿐입니다. 급지가 점점 밀릴 거예요. 다음에 2가지 정책은 또 뭐 나올지 정해놨잖아요, 우리. 그 댓글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고민 남겨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컨텐츠를 또 제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대책이 발표가 되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또 부동산 무료 특강도 한 번 더 진행을 하실 건가요?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2분기 때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분기는 몇 월 달?
4, 5, 6월달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 3월달까지가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의 또 하나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부동산 무료 특강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아래에 본문에 저희가 안내를 해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때 또 특강 참여하셔서 이것저것 또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무료 특강에서 얻는 정보만으로 매수해서 수익 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무료 특강이라고 해놓고 그냥 강의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들으시고 좋은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뭐 다음 중요한 대책이나 또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또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